안녕하십니까. 새털보다 가볍고 양털보다 부드러운 1인 토크쇼 희망스 트레이너TV 문별섬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 범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주도, 진주 등에서도 끔찍한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112에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6,57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문제의 특성은 스토킹 범죄에서 개인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불안에 떨면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관심부터 노력까지 얼마나 진정성 있겠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일부에서는 여성이 더 조심해야지라거나 프로포즈 안 받아주니까 등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말들을 하고 심지어는 보복범죄, 데이트 폭력을 가해자 위주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용어를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토킹은 정말로 중대 범죄 행위이며 법으로도 금지된 것이지만 애초에 법을 만들 때 너무 안이하게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데다가 이를 시행하는 데에도 경찰이나 판사나 모두 남성 위주의 일반적인 협의의 해석에서 집행함으로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 범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강력한 공권력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경찰이 동행하여 지키도록 해줘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안심보호 관련 인력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둘째로, 가해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접근금지 및 24시간 상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신체에 전자발찌나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는 것을 강제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해자가 규정을 어기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어도 가해자를 강제로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피해자의 각종 이사 주소, 연락처, 직업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법으로 강력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야 하며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직장마다 근무 지침이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관련 법으로 강제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인 1조 근무만 했더라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야에 여성 혼자서 순찰한다는 것이 설령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도 일반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범죄 표적이 되리라는 생각을 왜 안 했습니까?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사람의 목숨값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생각인가요? 그나마 이렇게 해주어야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오늘도 두 다리 쭉 뻗고 제대로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토킹 범죄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거둘 자격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제발 제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늘 저희 희망스토리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동안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희망스토리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희망스토리TV 문별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